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뉴스 월요일은 백조 커플과 함께하겠습니다.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덥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네. 폭염에 네. 걱정이 되네요. 다들. 건강관리 정말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백지원 리포터 첫 번째 직송뉴스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직송 뉴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어줄래? 라고 뽑아봤습니다. 조금 늦게 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풀포즈 괜찮습니다.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청혼 멘트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피부양자라는 것은 이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편입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업힌다고 하죠. 예, 네. 보통은 이제 퇴직하거나 은퇴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뭐 맞아요. 배우자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렇죠. 또 그 밑으로 좀 업히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피부양자 대상에 최초로 동성 배우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소성욱 씨 그리고 김용민 씨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이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번으로 시작하는 동성 커플입니다. 이 커플은 지난 2019년 사회적 편견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동성 커플이라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지만 배우자를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했는데요. 예. 당시 쉽게 통과가 돼서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또 언론에 알려진 뒤에 갑자기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실수로 등록을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자격이 취소가 됐고요. 그때부터 소송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은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변호사님 뭐라고 보세요? 동성 부부의 사회적 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죠.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판결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큰 쟁점은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리고 이 사건처럼 동성 동반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다른지 다르게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 두 집단은 동성이라는 점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그리고 합의하여 동거, 부양, 그다음에 협조, 정조 의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를 의존해서 스스로 보험료 납부할 자격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행정청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다르게 본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할 권리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시간 댓글로요. 생활 동반자법은 언제쯤 입법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네.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논의가 되는 건 아니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 보면 줬다가 빼앗아서 소송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뭐 중간에 직원의 실수, 언론의 네. 보도 이후에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빼앗았는데 네. 이 과정 자체는 좀 논란의 여지가 없을까요? 통보상의 과정에서도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법원이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예. 갑자기 직원의 실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격을 취소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까지도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두 분이 혼인 신고는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 자체를 지금 국가가 인정한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동성애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판결로도 동성 결혼 자체를 인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판결에서 이 사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부부 그리고 부 또는 처, 아내, 뭐 남편 그리고 자녀에게 대응되는 개념도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대신 동성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성 결합. 동성 결합이면 그 결합한 주체들은 각각 뭐라고 부릅니까? 원래 배우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네, 판결문에는 그래서 새롭게 좀 동성 동반자라는 동반자? 네,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소심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 예. 좀 와닿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일보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데 네. 그렇게 향하는데 뭔가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평가가. 맞습니다. 성소수자와 여성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평등한 사회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높이 평가했고요. 외신들도 역사적인 판결이다라고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이제 종교계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 이 사회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도 이분들이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분명 여러 논쟁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좀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산 국화축제 파행입니다. 이 향긋한 국화축제와 이 파행이란 단어가 좀 적절하진 않죠. 기후 위기가 파행 요인은 아니고요. 예. 이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 문제로 오늘 창원시의회 본의회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의원들 간에 치열한 경론이 벌어졌고요. 손태화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가고파 명칭 변경안을 상정했는데 예.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요. 이런 가운데 명칭 변경안은 통과됐습니다. 네, 보고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가고파 많이 들어봤는데 하신 분 계실 텐데 창원 마산에 오시면 가고파라는 용어를 많이 보십니다. 맞아요. 이 가고파가 노산 이은상 시인을 대표한다는 시의 제목이고 그런데 이은상 시인의 친독제 행적 때문에 지역에 사는 인물과 또 가고파에 대해서 좀 논란이 뒤따르다가 이번에 이제 축제명과 관련해서 네. 논란이 더 불거지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간 시의회가 정말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시점은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선혜 의원이 축제 명칭 변경을 제안을 했고요. 예. 닷새 뒤인 26일 축제위원회에서 명칭 환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민주화 진보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박선혜 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지난주 임시회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찬반 논란의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없었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수기 기간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이 다음 날 일부 의원들이 또 다른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과 대안 둘 중 하나를 심의 의결하자면서 손태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예, 박선혜 의원 그리고 손태화 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렇죠, 소속 네. 시의원이고 창원시의회 전체 의석수 전체 45석 중에 국민의힘 27석, 민주당이 18석,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
의석수는 국민의힘 6, 민주당 5인데 이런 구도만 보더라도 오늘 투표 결과라든지 그 이후에 뭐 잡음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불보듯 뻔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오늘 본회의 재석 의원 43명, 이 중 찬성 2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가고파 명칭 변경 대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 시작 전에 직권 상정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 또 퇴장 후에는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권 상정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도 논란거리인데요. 이 가고파 명칭 변경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박선혜 의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승규 의원 양측의 입장을 좀 듣기로 했는데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연락을 취했는데 예. 이 국민의힘 소속의 박선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문승규 의원만 연락이 됐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정말 우리 마산 시민, 창원 시민들의 뜻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위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직권 상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의 효력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 3.15 민주정신과 이현상의 가고파가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사회나 우리 민주운동 단체들이 오늘의 이 결정 이후에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의 문승규 의원의 인터뷰였는데 변호사님 어쨌든 직권 상정이라는 게 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축제명의 가고파는 결국 들어가는 겁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직권 상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 의결하고 공포 과정 거치게 되면은 마산 가고파 국제 축제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과정은 좀 순탄치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위 규정상 대안조례는 심사 과정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조례가 제출이 됐습니다. 예. 위법 소지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할 것 같고 법적 분쟁까지도 좀 나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재했다라는 지적도 예. 계속해서 언론에서 짚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념적인 갈등이 지역 사회 내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무엇보다 마산 국화 축제 이 기존의 축제가 그 전 국민들에게 좀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축제였는데 축제 이미지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역사적인 논쟁과 예. 갈등이 사실 좋지만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국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뒷전인 것 같아서 어. 예, 그게 좀 안타깝고요. 자 어쨌든 축제로 좀 명성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더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집에 성범죄자가 산다면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집에 성범죄자가 산다면 어떨까요? 뭐 절대 반길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집에 빨리 가기도 뭔가 마음 그렇고 계속 있기도 그렇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예. 같은데요. 실제로 진주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청년 임대주택에 성범죄자가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입주 자격 요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주민들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가늠은 할 수 있는데 입주 자격 요건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당연히 현행법상 범죄 이력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개인이 가더라도 확인 절차 굉장히 까다롭고요. 발급해주지 않고 현장에서 볼 수만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역시 당연히 이런 뭐 범죄 이력 조회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소득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자격 기준은 경남개발공사나 LH나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 전 범죄자 이력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의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입주를 막는다거나 거주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 헌법상 뭐 주거의 자유에도 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알겠는데 그래도라는 네. 반응이 참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원칙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네. 그건 난감하겠는데요. 난처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문제가 된 입주민에게 자진 퇴실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임대주택에서 또 4,500m 거리에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뭐 청년 임대주택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고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자진 퇴실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나가면 또 뭐 거기에 또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자진 퇴실이 이어질 것이고 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분 편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걱정되는 주민들의 심정도 100번 이해를 하는데 변호사님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예, 애매하고 생각을 어렵네요. 합니다. 예. 심정을 다 이해를 하니까요. 성범죄자 알람 이 어플에 접속을 하면 예. 내가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있는 성범죄자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고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주거지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아직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요? 그렇죠. 주거지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동들이 있는 뭐 인근에 학교가 있다면 예. 거주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그런 뭐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미 이 사람은 판결 선고받고 그 처벌을 받고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이미 충분히 냉정히는 처벌을 그렇죠. 받고 예. 그렇죠. 왔으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여기 살지 마라, 거주를 제한하는 것, 이중 처벌이 되거나 이중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거주지 옮기도록 하거나 원하는 곳에 거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형사적 처벌은 또 우리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거주를 또 하고 있는 곳이 슬럼화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네, 뭐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일반 아파트도 범죄자 살아요라고 남겨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남개발공사나 LH 네. 같이 입주 요건 이렇게 따로 없는 뭐 민영 아파트 네. 입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범죄 네. 전력을 기준으로 입주 요건을 그러니까요. 삼는 것은 네. 사실 아예 말이 안 되는 네. 일인 거죠. 참 어렵네요. 참 어렵고 애매합니다. 오늘 네. 백지원 리포터가 가져온 직송 뉴스 다 명확히 이게 맞고요. 이게 지금 잘못됐고요. 아예 틀렸고요 할 만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좀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 판단 저희가 문자 샵 2244 계속 받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MP택과 실시간 댓글 참여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고요. 뉴스바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은 한 3주 뒤에 뵙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